뭐 단순히 뭐 초보자 들어오지 마라, 돈 벌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돈 주기 싫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이제 며칠 전 뉴스인데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이 강화된다고 하죠. 이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래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려면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되고, 롱폼은 이제 1년 동안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8000시간으로 늘었죠. 그리고 숏폼은 최근 3개월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달성해야 되는데 2000만 회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한 수익 창출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구독자는 그대로인데 나머지가 이제 2배 가까이 좀 높아진 셈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아, 이제 초보 유튜버들은 돈 벌기 힘들어졌다. 이제 좀 많이 나가 떨어질 것이다. 또는 이제 좀 쇼츠도 이제 진입 장벽이 생기다 보니까 뭐 양산형 쇼츠, 뭐 저품질 채널들이 좀 사라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반응들을 보니까. 저는요. 근데 여기에 좀 추가해서 이미 수익한 사람은 이제 상관없겠지만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큰 타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수익화를 달성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모든 시장, 그러니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모든 시장에 이제 적용되는 것을 유튜브가 다시 확인을 시켜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아라. 약간 이런 얘기를 유튜브가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다시 유튜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채널이나 영상 특성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직접 해본 경험으로는 기존 수익화 조건에서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구독자 1000명은 제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정도 만에 달성했는데 4000시간을 채우는 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롱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롱폼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계산을 아주 단순하게 했을 때 시청시간 4000시간 정도를 채우려면 대략 조회수가 한 10만 언저리 정도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5일 1년 동안 내가 총 조회수를 10만 회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8000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충 20만 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조회수를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상 하나 올리면 막 조회수 8, 10, 50, 진짜 100회 나오면 이제 기분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 개 올리다가 1000회, 이제 1000단이 나오면 진짜 대박 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게 우리가 유튜브 5분짜리를 내가 막 컷 편집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신경을 썼다 하면 5분짜리 만드는데도 거의 막 10시간 이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잡아서 한 1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조회수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조회수 1000회가 나온다. 이것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2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하면 2000시간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조회수가 무슨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으로 계속 개선되지가 않아요. 매 영상마다 막 잘 나왔다, 바닥 찍었다가 막 들쭉날쭉 하고 하면 이제 거기서 아,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제목도 바꿔보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뭐 내용 컨셉도 다 바꾸면서 개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뭐가 바뀌냐면요. 최대치보다 약간 최소치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망했다 막 이런 느낌이면 10회 조회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도 이제 100회는 기본으로 나온다. 그게 뭐 500회가 되고 이렇게 개선하다 보면요. 한 번씩 되게 만 회짜리 크게 터지는 영상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4만 회짜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수익화 조건이 4000시간이냐 8000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것들은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딱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3500시간이 됐다. 3510, 3520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3500 갔다가 3570, 80, 4100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튜브 그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기도 되게 힘든 게 사실 유튜브는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조회수 1당 몇 원이다. 뭐 5원이다, 10원이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채널마다 다 달라요. 이 영상마다 영상 길이마다도 다르고 그 채널에 이제 광고가 붙을 때
뭐 중간 광고를 내가 몇 개를 넣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뭐 한 조회수당 한 3원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조회수 20만 회가 나와도요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그러니까 8,000시간을 달성을 했어요. 그걸 몇 년을 걸쳐서. 근데 그게 이제 달성했으면 그 달성할 때까지의 시간은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도 내가 그냥 8,000시간을 어떻게든 겨우 달성할 페이스라고 한다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1년 동안. 그러면 그걸 한 달로 나누면 6만 원이고 6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되게 소중하겠지만 이게 뭐 유튜브를 그냥 내 개인 기록용이나 취미가 아니라 돈을 벌겠다고 시작을 했다면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시작을 해야 이 수익화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잖아요. 내가 돈 벌 것도 아니면 뭐 수익화 조건이 8,000시간이 아니라 80만 시간이 돼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이 6만 원이란 수익 자체는 아예 그렇게 크게 나에게 보상이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심지어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막 5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들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보상이 월 6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8,000시간을 뭐 넘고 못 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익화 조건이 변한 거는 본질이 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본질은 내가 그냥 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그 어떠한 수익화 조건이 바뀌어도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브가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이 본질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이제 남기겠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초보자 들어오지 마라, 돈 벌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돈 주기 싫어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우리는 만약에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컨텐츠 만들고 개선해 나가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계속 기회는 있고 수익 창출 조건은 그냥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그냥 통과다. 그게 4,000시간으로 8,000시간이 됐다 해서 갑자기 달성할 사람이 달성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달성 이후부터가 또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언가 장벽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냥 내가 저처럼 이제 제작 시간을 조절하면서 자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냥 전략을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니면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한 영상에 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넣어서 조회수 수익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광고 수익 이런 높은 퀄리티로 승부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든 시장이 이거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만 적용되지 않고 제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게 사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에 수익 창출 조건 높여서 진입 장벽을 높인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층을 이제 떨어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고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하든 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질인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블로그도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어떤 분야든 일단은 시장 초기에는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혜택을 줘요. 뭐 이제 유튜브가 됐던 예전에 네이버 치지직도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막 혜택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뭐 11번가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나오면 입점 혜택을 주죠. 그리고 뭐 수수료 깎아주죠. 아니면 광고비를 더 주고 사실 배달앱 처음 나왔을 때 쿠팡이츠 같은 것도 이제 쿠폰 엄청 뿌렸잖아요. 뭐 무료 배달도 하고 일단 사람이 모여야 뭐든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시장은 모든 분야는 이제 진입 장벽도 낮고 규제나 무슨 시스템적인 빈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경우가 이제 시장 초기에는 이 빈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치면 뭐 남의 영상 조금씩 편집하고 막 확대 축소해가지고 대량으로 올리는 이런 슈퍼러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비슷한 제품 계속 소싱해 와서 그냥 키워드로만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제품 계속 올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한때는 같은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때우는 데는 다 비슷해요. 그 비슷한 제품을 그냥 키워드 가리 아니면은 택 가리 상자 가리 그거랑 그냥 가격 경쟁으로 해가지고 그냥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비자들한테 일단은 별 큰 가치를 못 주게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방법이 먹힙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주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규제나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면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쌓기 시작을 하면 이제 플랫폼은 더 이상 확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확장도 하겠지만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이때부터는 아무나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그렇고 뭘 올리고 이러면은 서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하드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고 구축하는데도 돈이 들고 이걸 관리 인력도 필요하죠. 문제가 생기면 대응도 해야 되죠. 다 전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런 참여자들을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음. 왜냐하면 언젠가는 규제를 추가하고 내가 떨어 나갈 때 아니면 지속 가능성도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돈을 같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벌고 그걸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만 이제 데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치면 똑같은 데서 떼어가지고 제품 1이 있다면 그걸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여러 셀러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그냥 독점을 하고 싶어 팔고 있는 그냥 한 사람만 남기고 싶어 하는 거고, 유튜버도 이제는 남의 영상 이렇게 떼와가지고 막 쇼폼러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이제 그냥 하나만, 아이덴티티 그 메인 영상 하나만 남기고 싶은 거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아이덴티티 있고 계속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이제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는 그 빈틈을, 아니 오히려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이런 빈틈을 이용한 강의가 초반에 그래서 되게 성행하잖아요. 막 여기에는 아무도 아직 시도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강의를 팔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듣고 시작하면 길게는 이제 몇 년이 될 수 있지만 짧게는 몇 개월 해가지고 큰 액수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뛰어든 그런 빈틈은요. 빈틈을 찾는 시장은 진입 장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용만 알면 바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도 많고 아이덴티티 이런 나만의 무언가 브랜드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렇게 몇 개월 몇 년 버티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내가 기존에 구축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시장이 성숙할수록 요구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게 있느냐. 그게 유튜브에서 내 생각이 됐든 내 경험이 됐든 내 말, 목소리가 됐든 내 기술, 뭐 제품, 내 브랜드 이렇게 남들이 무언가 카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들한테서 따오는 게 아닌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이제 오래 갈 수가 있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야 뭐 저작권이 됐던 브랜드화가 됐던 이렇게 조금 정책에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아이템이 되는데 뭐 한 번 좋은 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막 진짜 50시간, 60시간 투자해서 딱 하나의 영상을 만든다 하면 되게 고퀄로 만들 수 있고 돈을 막 몇백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고퀄로 만들 수 있죠. 제품도 어디서 운 좋게 한번 떼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지속을 못 하잖아요. 내가 감당 못할 구조로 가면 나는 뭐 직장인인데 하루에 2시간 정도씩밖에 못 쓰는데 막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50시간, 60시간 쓰고 있으면 한 달 걸리잖아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는 올려서 조회수가 막 10만에, 20만에 나올 수 있고 영상 하나만으로 수익화 조건을 뚫어도 이제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좀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정책을 바꾼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장을 가든 초기에는 좀 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운 좋으면. 근데 나중에 가면 어차피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결국 이제 산업이 커지면 사람들 막 뽑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커지는 산업에서 인재 이동도 되게 많으니까 연봉도 높게 주고 우리 회사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좀 혜택도 많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하다가 그 산업이 성숙해지고 이제 조금씩 하락할 때 되면 구조조정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실력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버티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네 잠깐은 통할 수 있겠지만 내게 없고 아니면은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더 중요한 건 이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퍼포먼스는 좀 크게 안 나더라도 이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이 성숙해지는 순간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걸 특히 돈을 버는 거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1년, 2년 하고 말 생각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야, 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저도 깨달으면 채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속 가능해서 매일매일 올려야지라는 제가 전략을 세웠어요. 제가 뭐 한 영상에 막 뭐 100만, 200만 조회수를 만드는 그런 퀄리티를 만들기는 제 재능이나 이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일단 1번이죠. 그럴 때 저는 이런 형태를 일단 찾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올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가사 애 보고 막 하다 보면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타고 해서 제가 막 투입 시간을 올리겠다고 잠을 줄여서 만들면 제 건강이 또 작살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두세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걸 찾은 거거든요. 그 안에 내용은 일단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 그 안에 내용은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소재로 이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피드백도 주시고 이제 데이터로도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하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을 할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아니면 돈 버는 수익 창출까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시작을 하든 내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냐 계속 할 수 있느냐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고 퇴사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통찰이 일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막 조정됐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시지 말고 유튜브 해보실 분 있으면 꼭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고민해야 될 거는요. 내가 하루 동안 얼마 투입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저와 깨달음맨과 똑같은 형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전달을 할 것이냐. 근데 그 전달 방식이 뭐 편집을 얼마나 투입을 하든 영상 찍는 형태를 어떻게 하든 그냥 내가 매일매일 올려야지 하면 매일매일 찍어낼 구조를 일단 만드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하나 올리겠다 하면 이제 조금 더 러프하게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마다 매일 내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시장은 성숙하기 때문에 이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요. 유튜브가 됐든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차후에 어떤 플랫폼이 생기고 어떤 시장이 생기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변화는 결국엔 이러한 것들, 돈 벌기 어려워졌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사람을 남기길 원하고 결국엔 어떤 사람만 남기려 한다를 그냥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그냥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놓여진 기회나 난이도는 변함이 없다. 우리 모두 그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반복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면요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시간을 계속 투입하고 개선을 하다 보면 기회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